산재보상보험법. 이번 시간에는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번 차시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한 시간으로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산재보상보험법 개요와 적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처리 절차 및 급여 종류와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할 내용에 대한 학습 목표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학습을 마치고 나면 여러분들은 산업재해 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산업보상보험법의 적용 및 산재보험 처리 절차 및 급여 종류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산재보험 의료기관 지정 기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하락하기는 했지만 무역 규모 1조 달러를 돌파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 품목을 131개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OECD 국가 중 안전사고 사망자 수는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산업재해의 발생 경향은 어떠할까요? 연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업종별로는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창고 및 동신업 순으로 발생합니다. 다음에 백맥 버튼을 클릭하여 살펴보세요. 2014년 재해자 수를 살펴보면 2014년 동해시 인구와 비등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손실은 GDP의 1.3% 수준입니다. 규모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장의 규모가 적을수록 피해가 큽니다. 입사 근속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 근속자가 66%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령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50세 이상이 4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시간별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10시에서 12시, 오후 2시에서 4시 사이에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 유형별로 보면 넘어짐, 감김, 끼임, 떨어짐, 맞음, 부딪힘 등 재래형 재해가 65%를 점유하고 있으며 업무상 직업병 중 근골격계 및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차지하는 개인 질병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산업사회 급변으로 신기술, 신물질 도입 관련 신종재해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는 어떻게 발생하는 걸까요? 이는 다음과 같이 도미노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환경 유전적 요인이란 무모함, 완고함, 탐욕 등 특정 성질의 유전, 나쁜 환경이 증폭하는 것을 의미하며 인간의 결함은 유전적 플러스 후천적 성향 등 개성적 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고 발생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하인리히는 재해는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여러 유해 요인에 의해 연쇄적인 과정을 거쳐 재해가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도미노의 중간 단계인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만 제거를 한다면 재해는 예방 가능합니다. 버드는 연쇄성 이론을 통해 사고 발생 과정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 12월 산업안전보건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큰 변화 없이 약 30년간 시행해 왔습니다. 물론 1990년 1차 개정 후 총 20출에 개정을 했지만 단편적인 개정으로 근본적인 변화 없이 안전보건 수요와 무관한 공급자 측면의 산재 예방 정책만을 펼쳐왔는데요. 사안법 이해 준수보다는 소극적, 회피 경향이 있으며 특히 중소사업장에서 규제 인식 미흡 및 회피 경향이 농후합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 규제 및 서비스 실효성이 저하되어 있는데요. 산재 예방 주체가 사업주 본인이라는 인식보다 정부 의존도가 과다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최근 10년간 재해율 0.7%대 정체가 지속되고 있으므로 선진국 수준의 재해율 진입을 위한 변곡점 마련이 매우 시급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안전보건 여건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장 수가 급증하는 반면에 투입 자원의 한계를 맞고 있으며 산업, 고용구조의 변화로 위험의 질적, 양적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보건이 노사의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였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산업 안정정책을 전환하고 법 집행 및 이행 방식의 변화를 꾀함은 물론 사업장 자율 안전보건 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법, 산업안전보건법에는 다음과 같이 재해 발생 시 법적 책임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 책임, 민법상 도급인 책임, 공동 불법 행위에 대한 법 규정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산재보상보험법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보험 가입자인 사업주로부터 산재보험료를 징수하고 대신하여 피해 근로자나 그 가족에게 신속, 공정한 보상을 해주는 책임보험, 정액보험 제도로 사업주가 재해보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위험부담을 분산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 및 건설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재해와 업무상 인과관계만 입증되면 산재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배상의 경우 피해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사업주가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재보험급여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가 있습니다.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드는 치료비, 보조구대, 간병비, 전원비, 통원비, 재요양비 등을 보상하는 것이며 휴업급여는 3일 이상 요양을 요하는 재해로 인하여 취업을 하지 못할 경우 지급하는 보험금입니다. 그리고 장애급여는 요양 종결된 이후에 남은 장애에 대해서 지급하는 보상이며 유족급여는 산재로 근로가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상 사고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 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휴게 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가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상 사고라고 해서
모두 다 산재 보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재해는 다음과 같은 인정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 업무상 질병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을 말합니다. 업무상의 질병일 경우 업무상 과로로 인정하기는 힘드나 기존의 인자가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거나 작업 환경이 암을 발병시킬 수 있는 환경인 경우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요. 업무상 질병이 인정되는 경우는 신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 소음성 난청, 진동장애, 요통, 진폐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산재 요양 신청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양급여는 3일 이상 휴직을 요하는 재해를 입은 경우 30일 이내에 요양 신청서를 작성, 공단지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요양급여의 범위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따르며 요양 신청 시 목격자 진술서, 사고 경위서, 근로관계 관련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재해 발생일로부터 30일 이후 요양 신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요양 지연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인 경우에는 제3자 가해 행위 발생 신고 및 각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는 구상권에 마련되어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산재보상 신청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확인해 보세요. 파견 사업주가 꼭 알아야 할 안전보건 조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질문에 대한 각자의 의견을 입력하고 저장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문가 의견 보기를 클릭하면 전문가의 의견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학습 목표를 잘 성취하였는지 퀴즈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떠올리며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내용을 출력하여 필요할 경우 한 번 더 살펴보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대해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